자, 깻잎 대파찜입니다. 아까 그래도 설명을 더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깻잎찜이고요. 요거는 저희 집 내림 음식으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넉넉하게 가을에 특히 이제 요즘 나오는 깻잎보다 가을에 나는 깻잎으로 단풍 든 깻잎으로 하면 1년 동안 했다 이렇게 저장했다 드시면은 귀한 그런 밑반찬이 될 수 있는 그런 깻잎찜입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네. 요리를 알려주시네요. 네네. 네. 예. 깻잎을 이제 손질을 한번 해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깻잎을 손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깻잎은 이제 한 30장 정도, 네. 한 30장 정도, 25장이나 한 30장 정도를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지런히 할 때 위에가 조금 이제 큰 게 위로 올라오게. 아, 위에가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쑤시개로? 요거로 네. 요거로 찝어주세요. 네. 선생님, 근데 지금 이 깻잎이 가을 깻잎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거는 요즘 나오는 건데 이제 더 맛있게 하시려면 가을에 누르스름하게 그 단풍이 든 깻잎이 더 부드러워요. 아, 그렇군요. 예, 저장성도 좋고요. 네, 향도 더 좋고. 네. 요렇게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데칠 거예요. 네,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물이 끓으면은 이제 한꺼번에 넣어주세요. 깻잎을. 네. 살짝 데치는 정도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데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더 가지시면 돼요. 아. 예. 숨일 죽을 정도만. 네. 예, 이제 깻잎 같은 경우는 이제 할 때는 양이 엄청 많아도 네. 해놓으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깻잎 같은 거는 이렇게 만약에 혹시 누가 선물로 이렇게 깻잎 반찬을 주시면 네. 이게 엄청 공이 많이 들어간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건져서 이쑤시개로 꽂는 거는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헹궈서 이제 다시 한 2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예, 2번 정도 해주시고. 확실히 시작부터 네, 예. 손이 참 많이 가네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이렇게 해놓으면 또 오랫동안 맛있게 그렇죠. 드실 수 있으니까는 조금 손이 가도 예 이렇게 제가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런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음. 같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집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 4개나 이렇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짜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 깻잎은 네.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네. 외국인들은 또 먹기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또 요 향이 싫어서 또 외국에서는 또 잘 안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하죠. 깻잎이 이제 이런 거죠. 물기를 꼭 짜서. 네, 물기를 짜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내림 음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언제부터 드셨던 건가요? 저희는 이제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거를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거를 맨날 이제 어머니가 해다 주는 걸 먹잖아요. 네. 그걸 배워야지 맨날 갖다 얻어만 먹냐고 저한테 엄청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엄마 맛하고 똑같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예 그래 이제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배웠어요 이거를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양념을 이제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통에다가 얘를 이제 탁탁 털으세요 이거를 탁 털어 갖고 이렇게. 정말 아까는 뭔가 부피가 컸는데 뭐가 없네요. 그래요, 맞아요. 없어요 이게 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간장을 그냥 버주시는 거예요. 간장을 버주는데 요 간장 버주기 전에 네. 요거 마늘편을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마늘편 올려주시고 생강편 올려주시고 생강편을 여기다가 그냥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다 간장을 진간장을 그냥 네. 부어주세요. 여기다가 예 이렇게 부어주세요. 부어주고 다시 또 얘를 한번 탁탁 쳐서 탈탈 털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척척 그냥 넣어주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마늘 위에 올리면 되죠? 네, 마늘 좀 올려주세요. 네. 네. 말고 또 생강도 올리고. 네. 예. 생강 올리고 예. 그래서 이렇게 또 간장을 부어주세요 위에다가. 그러면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짜면 어떨까 또 걱정하시죠, 그죠?
안 걱정하셔도 돼요. 아, 괜찮나요? 예, 이렇게만 놔두시는 거야. 이렇게 놔뒀다가 이제 한 3일 있다가 요거를 물을 쭉 빼가지고 요걸 한번 끓여주세요. 끓여가지고 다시 또 버주세요, 여기다가. 벗다가 이제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보관을 하셔서 이제 내가 먹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쪄서 드시면 되고 요 상태로 그냥 드셔도 돼요. 되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드셔도 아주 칼칼하고 맛있거든요. 네, 그런데 요걸 또 건져가지고 요거 이제 찌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찜이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상태로 그냥 드셔도 괜찮고요. 예,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3개월 정도 된 거예요. 3개월이요? 예,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오랫동안 좀 절여주시면 좋아요. 지금 아까 30장씩 이렇게 했잖아요. 네. 30장씩 한 거를 이렇게 이제 좀 나누세요, 이걸. 이쑤시개를 빼서. 네, 이쑤시개를 이제 빼주시고 이렇게. 이거는 한 장 한 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큼직큼직하게 그냥 이렇게 나누시면 돼, 이거를. 나누시면 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아까 한 30장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네. 중간중간 이렇게. 뜯어서. 예. 이렇게 이제 한 번 정도 가르고 여기다가 바로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들기름이에요. 그래서 들기름, 네. 들기름을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들기름을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 좀 넣어주시고 마늘은 또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설탕을 조미료 넣듯이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조금 조미료 넣는다 생각하시고 조미료다 생각하고 이 정도. 그다음에 파가 들어가는데 파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슷어슷해가지고 네. 여기서 이거보다는 더 넉넉히 넣으세요. 아, 더? 넉넉히 많이 어슷어슷 썰어가지고 많이 더 넉넉히 그래서 이렇게 좀 통깨 넣어주시고 통깨. 예. 그래갖고 이걸로 그냥 이렇게 여기 이 상태로 그냥 이게 버무려주세요. 예. 사실 이제 네. 깻잎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요 상태로까지 해서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이걸 찐다라고 하니까 예. 이 깻잎을 찌면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해집니다. 예. 궁금하시죠? 네. 양념에다가 버무린 거를 네. 또 요걸 드셔도 또 맛있어요. 아. 예. 한번 맛 보실까요? 네, 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선생님. 야, 이거 무슨 맛이에요? 너무 맛있죠? 네.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그 들기름의 그 부드러운 향과 맛이 함께 느껴지면서 예. 그동안 먹었던 뭐 깻잎 무침의 맛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찌는 거예요. 찌는데 냄비 같은 데다가 닫혀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찌셔야지 돼. 그래서 구멍 뚫어진 그런 찜구에다 찌지 마시고 요런 데다가 쪄주시고 대파를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파를 그 대부분은 많이 쓰는데 잎은 잘 안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파 한 단 사오면은 잎은 잘 안 쓰시는데 이렇게 깻잎 찔 때 밑에다 깔아주시면 이 대파 향이 또 이렇게 맛있는 깻잎에 또 향이 쫙 올라와가지고 너무 더 맛있는 그런 깻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겠네요. 네. 자, 이게 오늘의 콕 포인트입니다. 우리 네. 깻잎을 찔 때 대파를 밑에다 깔아주시면은 깻잎이 타지가 않고 그 맛있는 풍미가 딱 올라오면서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 깻잎을 이렇게 이제 올리시는 거예요. 예. 야, 이 요리는 처음 어떤 분이 만드셨을까요? 우리 어머니. 아, 어머님께서?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뭐 하면 네. 이제 이런 거 다듬고 그러면 이걸 왜 다듬냐 아. 그러시고 예, 그러세요. 저희 어제 어머니가 이렇게 다듬어 주셨어요. 저희 왜 친정 다듬냐 어머니가. 하면서 예, 또 다듬어 주셨네요. 예. 식구들이 다 기다리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거. 예. 다시마 밑국물을 이렇게 이제 양념을 씻어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요 양념을 네. 요 가운데다 붓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시면 돼요. 이제 쪄주는 거죠? 이렇게 찌는데 이렇게 뚜껑 닫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올리시고 몇 분 찌나 궁금하잖아요. 네,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럼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불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중불 정도 하고 나서 끓으면 불을 줄여주셔가지고 다 된 정도는 시간으로 따지면 10분에서 한 양이 많을 땐 15분 정도 걸리고요. 뚜껑을 열었을 때 파가 아까 파 들어갔잖아요. 네. 어스러스 쓰는 파가 누르스름하게 익어가면 그러면 거의 이제 부드럽게 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깻잎이 잘 찌어질 동안 저희는 관자 숙주 무침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채소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나리는 여기 이제 미나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즘 미나리가 굉장히 싱싱하고 미나리가 이제 피를 맑게 해주잖아요. 이 네. 미나리 많이 드시면 좋아요, 요즘요. 예. 미나리 이렇게 이제 한 4cm, 5cm만 이렇게 썰어 놓으시면 되고, 팽이는 그냥 밑둥만 이렇게 좀 잘라서. 잘라가지고 이제 먹기 좋게 이제 찢어 놓으시면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파프리카. 파프리카. 이거는 그냥 있는 대로 뭐 네. 노란 거 써도 되고 파란 거 쓰셔도 되고. 예. 그래서 안에 이렇게 요거를 조금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그냥 도톰하게 썰을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같이 해서도 준비해서. 손질 예. 끝났고요. 숙주도 데치고 간장도 데칠 거거든요. 그 물은 그냥 맹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요거는 다시마 밑국물이에요. 다시마 밑국물. 네. 비린 맛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부드럽게 해줘요. 예, 그래서 이걸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요거를 넣고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요리는 그 부드러움이 항상 베이스로 좀 깔려있는 느낌이라서 정말 뭐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좀 편안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질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마 이 국물에다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건질 거예요. 네. 숙주를 데치는데 숙주나물은 이제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네. 소금을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숙주를 이렇게 넣으시는데 요건 한 2분 정도만 삶으시면 돼요. 2분 정도만 삶으시면 되고 여기다가 저는 설탕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설탕을 조금 넣으면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예. 끓으면 한번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오늘이 관자 네. 숙주 무침이긴 하지만 난 네. 콩나물이 있는데 하면 관자 콩나물 무침 되는 거죠? 예. 또 관자 넣으셔도 되고 네. 이제 새우 넣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숙주를 빼도록 할게요. 예. 찬물에다가 네, 찬물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찬물에다 이제 몇 번 헹궈서 시원하게 이제 보관을 해놓고요. 네. 집에서 이제 하실 때는 요거를 이제 지금은 따뜻하니까 헹궈야 네. 되거든요. 잠깐 놔뒀다가 관자 쓸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무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면서 이제 네네. 먹기 좋게 도톰하게 이제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물기를 제거해야지. 물기를요. 예. 시원하게. 물기도 제거를 했고요.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물기 네. 좀 뺀 다음에 이제 묻히면 되거든요. 저기다가 묻힐까요? 네. 간장. 간장. 식초도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레몬즙도 들어가고, 이거 레몬즙. 레몬즙. 그러니까 오늘 해주시는 이 관자 숙주 무침이 약간 그 샐러드 형식의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상큼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실액.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을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 마늘을 좀 넣어주시고, 마늘. 설탕 좀 넣어주시고, 설탕 넣어주시고,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 고추기름을 넣어줄 거예요. 고추기름.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그 고추기름을. 고기름이에요, 이게. 네. 예. 자,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은 여기저기에 쓸 일이 참 많이 있네요. 좀 귀찮아도 한번 이제 만들어 놓으면 매번 이제 여러 군데 쓰실 수 있으니까. 네. 예. 선생님 그러면 네네. 이렇게 무치면 오늘 그 관자 숙주 무침은 완성인 거죠? 네. 그러면 끝이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버섯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자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숙주나물이 이제 물이 이제 충분히 빠지면 이제 같이 넣어주세요. 얘를.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뭘 넣냐면 이걸 넣어줘요. 이게 뭐죠? 봄에 매실 절여놨다가 아. 매실 절여놨다가 이거 샐러드 할 때 드시면 되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무침할 때 상큼하게 무칠 때 이런 걸 같이 넣어주세요. 잣가루를 같이. 예. 잣가루를 양념장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적당하게 넣고 지금 저는 그럼 완성 접시를 좀 미리 준비해 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맛이 어떤지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 같이 간장. 와, 사장님 너무 맛있는데요? 와, 상큼해요. 굉장히 상큼하죠. 상큼하고. 그러면서도 뒤에 막 구수한 맛도 막 참 신기한 게 네. 처음에 상큼함이 느껴지다가 예. 고추기름 때문에 매콤한 맛이 그러다가, 느껴지고 예. 마지막에 또 구수한 맛이 느껴지고. 예. 그래서 이거는 국물을 조금 잘박하게 해가지고 떠서 드시듯이 이렇게 드셔도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관자 숙주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콤달콤한 맛에 칼칼함까지 더한 관자 숙주 무침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저희는 새로운 맛의 세계, 우리 깻잎 대파찜이 잘 완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이 다 된 건가요? 네. 이렇게 이제 누르스름하게 이제 다 익었잖아요. 네. 예. 이렇게 이제 익었으면 됐어요. 향 자체가 네, 예. 그동안 깻잎 향과는 다른 그 구수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자. 그럼 이 네. 깻잎찜은 네. 냉장 보관이겠죠? 이렇게 쪄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뒀다 드시면 돼요. 아, 예. 차게 먹어도 맛있죠? 아, 그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깻잎의 새로운 변신, 깻잎 대파찜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향긋한 밥도둑 깻잎 대파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깻잎의 맛과 향에 반하는 깻잎 대파찜,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양념한 깻잎을 찔 때 대파잎을 깔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깻잎이 타지 않고 풍미가 좋아진다는 사실. 부드러운 맛은 물론 고소한 맛까지 깻잎 대파찜으로 맛있는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